처에 그러한 도박장이 들어선다는데, 그렇다면 더군다나 여야 막론하고 지방의원들,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마사 회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분입니까?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중단될 수 있을 겁니다. 헌데도 꿈쩍도 안 하고 진행됐습니다. 참으로 이상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의 이유를 저는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사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? 말 타는 곳이죠. 바로 그 말이 문제였던 겁니다. 최순실의 딸이 말 타고 대학 들어갔고, 또 수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학점 받았고, 그 무소불위의 그 전횡을 대학에서 일삼았죠. 결국 그 말 때문에 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일념으로서 마사회를 밀어줬고, 자기 측근을 마사회장에 앉혔고, 그리고 화상경마장을, 심지어 자기 모교 근처에 들어설 화상경마장조차 묵인했던 것입니다.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참으로 황당합니다. 그 많은 주민들, 학생들, 학부형들, 교사들, 그리고 여야 막론한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한 화상경마장 건립을 대통령이, 마사 회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묵인했던 겁니다. 바로 최순실의 딸, 말 타고 대학 들어간 최순실의 딸을 위해서죠. 자, 지금 너도 나도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참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 역시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나라냐 말이죠.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. 지금이 2016년입니다. 21세기입니다. 21세기에 또다시 우리가 대통령의 북정에 맞서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.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것이 1979년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. 지금 제 아들이 20대 초반입니다. 참으로 그때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내 아들이 20대 초반이 되는 그 21세기에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이런 전횡을 일삼고 국가를 마치 자기 사유물처럼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제 젊은 시절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참으로 참담합니다. 어제 제 아이도 전화 걸어서 시국선언을 내느니 어쩌느니 이제 저한테 자문을 구하더군요.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창피했습니다. 지금까지 50 넘어까지 살아오면서 겨우 이런 세상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구나.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도 이제 거리에 나서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쩌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방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돌이켜보십시오. 우리 지난 현대사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을 겪었습니다. 이승만이 독재를 일삼다 4.19 혁명으로 쫓겨났고, 박정희가 18년 동안 군사독재 군사독재를 휘두르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죽었죠.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학살에 의해서 집권하고 또 독재를 휘두르다가 훗날 감옥에 갔습니다.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
지금과 같은 황당한 경우는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? 물론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역대 독재자들도 자기 측근이 있었고 뭐 비선이 있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. 근데 좀 이 자리에서 약간 속된 말을 제가 쓰자면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처럼 썩어도 구질구질하게 썩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. 무당 하나가 대통령 뒤에서 국정을 휘둘렀다.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드문 일이기도 하거니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어쩌겠습니까? 지금 이 2016년 21세기 이 나라에서 또다시 우리가 차벽 앞에 서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다시 외쳐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끌어내려야죠. 과거 4년 전이죠. 4년이 아니군요. 훨씬 더 하도 세월이 빠르니까 8년 전입니다. 2008년 봄에 광우병 파동에 의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. 그때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투쟁했죠. 특히 그때 기억나는 게 2008년 6월 10일에 바로 이 거리에 무려 100만의 인파가 모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벽에 막혀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.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. 그 당시에는 문제가 광우병이었습니다.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됐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? 최순실이 이슈가 되고 있죠.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겠습니까? 박근혜가 언제부터 최순실의 아바타가 됐는지는 뭐 보도가 나왔으니까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.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과거 70년대부터 그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부터라고 하대요.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사정입니다.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. 권력 서열이 누가 1위네 누가 3위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박근혜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농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? 우리가 선출한 바 없고 아무런 공직도 가진 바 없는 최순실을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물러날 자리가 없죠.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의 퇴진 이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일각에서는 탄핵을 얘기합니다.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. 탄핵시켜야 됩니다.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 절차가 있습니다.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. 그래야 비로소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. 현재 새누리당이 13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탄핵이 쉽지 않으려고 봅니다. 그리고 어제 제가 팟캐스트에서 들은 얘기인데요. 저 처음 알았습니다. 어제 그거 듣고. 탄핵 소추가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소인 측이 있는 것이 제소인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부 측, 제소인 측 대표로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일종의 검찰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.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입니다.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?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.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매우 험난하고 먼 길입니다.
그거 탄핵 재판 질질 끌어서 지금 박근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. 그래서 퇴진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. 저 건너편에 그 조선일보 사옥이 있는데요. 조선일보에서 얼마 전에 그럴싸한 논설을 썼더군, 사설을 썼더군요. 뭐 조선일보에서도 이미 박근혜한테는 등을 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치에는 관여하지 말고 외교 국방에만 관여해라.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만 전념해라 라고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 사설을 썼습니다. 그런데 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봅니다. 북핵 문제 해결에만 전념해라?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? 아니, 어느 한 일개 무당의 아바타 노릇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남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? 이 한반도 7천만 민중의 목숨을 무당의 북판에 맡기자는 얘기입니까? 말도 되지 않습니까?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, 우리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 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벌써.